원래 내 꿈은 암락사스라는 종교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암락사스라는 신을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거기에 사제가 되는 게 꿈이다. 그런데 나도 안다. 나의 영혼은 그 꿈을 이뤄낼 만한 능력이 없다. 내 영혼이 내게 준 직분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이미 어느 정도 깨닫고 온 상대를 이끌어주는 인도자의 역할 뿐이라는 걸 나 스스로도 알고 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제6장 야곱의 싸움을 읽어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6장 내용을 간추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장 끝부분에서부터 피스토리우스와 싱클레어가 사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싱클레어는 피스토리우스를 어떤 인도자 또는 스승으로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장 초반에는 피스토리우스로부터 다양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다. 자신으로부터 떠오른 그런 착상이 있다면 그것이 영혼의 울림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것이 됐던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두운 쪽에 있는 것이든 밝은 쪽에 있는 것이든 모두 다 암락사스라는 신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암락사스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암락사스라는 존재는 어둠과 밝음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신이니까 말이죠. 또 이런 것도 배우죠. 암락사스를 정확히 안다라고 함은 영혼으로부터 떠오른 소망이 어떤 것이 됐던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두려워 보여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금지된 것일지 아닐지 걱정해서도 안 된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극단적인 얘기도 같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굉장히 과격한 내용이라서 싱클레어가 한 번은 반박을 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갑자기 옛 기억이 떠올랐겠죠. 예전에도 데미안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똑같이 반박을 한 경험이 기억이 났겠죠.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하고 데미안은 만난 적이 없는데 둘이서 똑같은 가르침을 나에게 주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인지 더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마찬가지로 피스토리우스를 자신의 스승으로서, 자신의 인도자로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싱클레어는 예전에도 데미안과 함께 견진성사 수업을 받으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잖아요. 그건 수업 때문이 아니고 데미안에게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피스토리우스로부터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즐겁게 이 생활을 즐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와중에 하루는 어떤 친구가 자기 집 앞으로 찾아옵니다. 크게 눈길을 주지 않았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의 이름은 크나우어였습니다. 이 친구는 싱클레어를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과 교류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나우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싱클레어에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던 거지요. 싱클레어에게 자신은 금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내적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 굉장히 금욕이 힘들다. 자기가 2년하고도 1개월 동안 금욕을 해왔는데 너무나 힘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 싱클레어는 그 금욕을 철저히 해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겨내냐고 물어보죠. 근데 싱클레어는 이겨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마땅한 대상이 없었던 것이고, 데미안을 만난 이후로 성적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자신의 내면을 궁금해하고, 자신의 내면의 여인, 내면 속에, 상상 속에 있는 여인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어머니로 대하고 연인으로 대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한 게, 그 꿈속에 나오는 그 여인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기도 했으니까요. 껴안고 싶어 하고 입 맞추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싱클레어는 그 크나워에게 답변해 줄 어떤 대답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크나워는 답변을 해주지 않고 딴 얘기를 하니까 열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알면서 대답을 안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클레어에게 욕을 해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싱클레어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갑자기 자기를 찾아와서 뭘 물어보더니 대답 못한다고 욕하고 도망갔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싱클레어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꿈속의 여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떠올리고 난 뒤에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 2, 3일, 3, 4일에 걸쳐서 그 그림을 완성하고 벽에 한번 붙여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뭔가 깨달음이 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몽환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는 잠에서 깼는데 그 그림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깨닫죠. 내가 꿈에 이 그림을 태워서 그 죄를 먹었던 것 같은데, 그게 꿈이 아니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요. 그리고는 이 꿈속에서 나와 그 여인이 완전히 일체가 되는 걸 느꼈다 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갑자기 그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집 밖으로 그냥 나갑니다. 그냥 길을 헤매는 거죠. 뭔가 이끌려서 끌려간다는 듯이 그냥 뭘 찾아야 될지도 모르면서 막 길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공사장으로 이끌려 가게 되죠. 뭔가에 이끌리는데 뭔지 모르는 채로. 그리고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정말 우연히도 크나워가 거기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크나워가 싱클레어를 보고 깜짝 놀라서 너 여기 어떻게 왔어? 어떻게 나를 찾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싱클레어는 난 널 찾은 적이 없어. 그냥 뭔가에 이끌려 온 거야. 아마도 네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 이끌림에 끌려서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크나워는 정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싱클레어를 찾아왔을 때 싱클레어에게서 뭔가를 발견해서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싱클레어는 영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고 찾아왔는데 싱클레어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그 친구를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이 모습 속에서 크나워는 싱클레어는 실제로 영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고 확실히 믿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눈으로 본 거잖아요, 이 기적을. 그러니까 크나워는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고, 그 뒤로는 싱클레어를 자신의 주인으로서 여기고 쫓아다니게 되죠. 그날 사실 크나워는 자신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결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싱클레어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클레어가 그 영혼적 끌림에 의해서 크나워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거기까지 끌려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튼 그 다음부터는 크나워는 싱클레어를 맹목적으로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을 통해서 싱클레어는 더 이상 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림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과의 일체감을 맛봤다고 했잖아요.
그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바라보다가 그 몽환적인 상태에서 말이죠. 그 뒤로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집중만 하면 그 여인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진 상태가 됐죠. 약간의 영혼의 성장을 이뤄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지나서는 피스토리우스와의 그 정신적인 결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혼의 성장을 통해서 이제 성인이 된 싱클레어가, 그러니까 아이에서 성인이 된 싱클레어가 피스토리우스라는 부모의 곁을 떠날 때가 왔다는 그런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약간의 영혼의 성장을 이뤄낸 뒤로 싱클레어는 더 이상 피스토리우스의 말이 그렇게 가르침으로 들리지가 않고 왠지 그냥 젠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피스토리우스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것 참 빌어먹게 골동품처럼 들리네요. 그 말에 피스토리우스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피스토리우스랑은 정신적 결별을 선언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피스토리우스는 그 말에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스토리우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안다고. 원래 내 꿈은 암락사스라는 종교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암락사스라는 신을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거기에 사제가 되는 게 꿈이다. 그런데 나도 안다. 나의 영혼은 그 꿈을 이뤄낼 만한 능력이 없다. 내 영혼이 내게 준 직분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이미 어느 정도 깨닫고 온 상대를 이끌어주는 인도자의 역할 뿐이라는 걸 나 스스로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이 되지 못한 존재일 뿐이다. 나는 너의 인도자는 될지언정 인간이 되지 못한 굉장히 약하고 가여운 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싱클레어는 굉장히 미안했겠죠. 싱클레어의 말 한마디가 피스토리우스의 가슴에 완벽한 비수가 됐을 테니까요. 자신의 스승에게 자신이 칼을 꽂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미 피스토리우스도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말이 맞다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고백할 수 있었겠죠. 이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피스토리우스와는 완전히 결별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싱클레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데 다른 지방으로 진학하게 됐거든요. 제 생각에는 더 이상 피스토리우스를 볼 일은 없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 이후에 책 내용에 피스토리우스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6장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제가 글을 읽으면서 선택한 피킹 센텐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킹 센텐스는요. 151페이지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락사스를 알면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돼. 아무것도 무서워해선 안 되고 영원히 우리들 마음속에 소망하는 그 무엇도 금지되었다고 해서는 안 되지. 생각을 스쳐간 모든 것을 그냥 행동으로 옮기라는 게 아니야. 다만 좋은 뜻을 가진 착상들을 몰아내고 그걸 이리저리 도덕화해서 해롭게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그런 행위 없이도 자신의 충동과 유혹을 존경과 사랑으로서 다룰 수 있어.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멋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통 모든 충동과 유혹이 나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충동스럽게 다가오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유혹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왠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부모님께서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했는데
그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대드는 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니까 해선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에게 뭔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의 정당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충동이나 유혹이라도 뚜렷한 어떤 생각이 있고 떳떳한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약간 도덕적으로 벗어난 일일지라도 지금 제가 했던 예처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더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좀 더 구체화시켜주는 그런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멋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피킹 센텐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고요. 내면의 힘은 완전히 금욕을 할 때만 키울 수 있어. 좀 더 높은 정신적인 길을 가는 사람은 늘 몸이 정결해야 해. 반드시. 이 말은 크나우어가 한 말인데요. 왠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사람은 다양하구나. 그러니까 싱클레어가 우리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듯이 크나우어도 다른 세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싱클레어와 크나우어도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싱클레어는 금욕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 영혼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도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암락사스적인 사상 안에서 바라봤을 때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면 뭐든지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인 반면에 크나우어는 완전히 조금 금욕적인 생활이 중요하다, 도덕적이지 않은 걸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성적인 걸 생각마저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을 추구하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하나의 세상에 몰아넣고 자기들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왠지 각자의 사람이 다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굉장히 많은 부류의 세계가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피킹 센텐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고요. 누구에게나 하나의 직분이 있지만 그것은 그 누구도 자의로 택하고 고쳐 쓰고 그리고 마음대로 주재해도 되는 직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세계에다 그 무엇인가를 주겠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라는 것.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저랑은 맞지 않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뭔가 이 부분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미 주어진 직분이 있으니 그걸 깨달아서 그쪽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가 어떤 것이 됐던,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게 영혼의 끌림에 의해서 영혼이 선택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선택했으면 저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왠지 영혼이 이끌어준 직분이어야만 네가 성공해낼 수 있어, 왠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약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 당연히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단 하나, 자기의 내면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가 저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인지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너 싱클레어의 인생을 살래? 아니면 피스토리우스의 인생을 살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싱클레어보다는 피스토리우스의 인생을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피스토리우스는 자신의 영혼이 이렇게 직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행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암락사스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사제 생활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걸 알지만 난 이걸 선택했으니까 이걸로 가겠다. 그래서 나는 인간이 될 수 없는 개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내용은 참 많은 얘기들이 담겨 있어서 모든 걸 다 풀어내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죠. 인생을 풍요롭게 레벨스